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효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엇갈린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하면서 이제 2180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은 소폭 하락하면서 710선 턱걸이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36%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80선 이탈하고 75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LG화학과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0거래일 사이에 하루를 제외하고 외국인들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삼성전자 이 지수 하락을 이끌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44,000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72,6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저점 확인하면서 상승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기관들 순매수세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현대차 0.78%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이제 5위 LG화학 계속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0.26% 상승하면서 37만 9천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5위부터 7위까지는 계속 순위가 좀 바뀌는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10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와 함께 셀트리온이 오늘 6위권 올라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1만 2,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단숨에 5위에서 7위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40만 원 선 이탈했는데요. 어제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39만 2천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한 데 대해서 즉시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2% 넘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포스코는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7만 1,500원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이버도 오늘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3% 넘게 상승했었죠. 이 기관들 3거래 연속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2%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712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그대로 회복합니다. 0.5% 상승하면서 72,7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라젠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CJ ENM 어제 장중한 때는 3%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0.47%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만 5천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캠텍 오늘 0.67% 하락하면서 59,2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HLB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여전히 현재 7위권 지켜내고 있습니다. 0.72% 하락하면서 19만 3,7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8만 8천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2% 넘게 하락을 했었죠. 최근 한국과 미국에서 OTT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콘텐츠 기업 몸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오롱 티슈진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0.39% 하락하면서 3만 8,7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 주 들어서 이제 각 기업들의 실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전일 이제 실적 발표한 대한항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한항공 전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출액 3.29조 원, 전년 대비 6.2% 증가고요. 영업이익은 4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5% 감소를 기록을 했습니다.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내용을 좀 뜯어보면 동사의 프리미엄 전략, 그러니까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프리미엄 전략은 이상이 없다. 하지만 일회성 비용이 4분기에 반영이 됐는데 엔진 정비비, 임금 인상 소급, 성과급 이런 일회성 비용 때문에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못 미쳤다라고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영업에 이상은 없다. 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고요. 또한 지난 4분기는 유가가 한창 고공행진을 했을 때 70불 중반까지 올라갔을 때의 항공유의 비용으로 이제 인식을 했던 분기고요. 반면에 이번 1분기는 유가가 떨어진, 유가가 하락한 그런 낮은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분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동사는 올해 이례적으로 예상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13조 2,300억 예상, 전년 대비 1.6% 증가, 영업이익 1조 원으로 전년 대비 32.4% 증가한 실적을 가이던스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한 것,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펀드가 들어와서 굉장히 오너에 대한 여러 가지 전횡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시점에 회사에서 이런 가이던스 제시,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위한 그런 제스처를 취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배구조 개선 펀드가 들어와서 개선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의 행태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부진한 실적 때문에 오늘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투자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가는 시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 32,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골드스탁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마태투자그룹 주마태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부터 저희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즌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각 두 분께서 어떤 전략으로 좀 종목 봐주실지 궁금한데요. 먼저 이청원 본부장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종목 3가지 정도를 알려드리는데 그중에 2가지 정도는 가급적 시장 지수의 움직임, 시장 지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알려드릴 예정이고 하나 정도는 개별 종목이 되겠죠.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있는 그러한 종목을 알려드림으로써 최대한 투자자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전략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첫 출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주마태 대표님이신데요. 필명을 쓰신다고 들었는데 딱 듣자마자 정말 바로 뇌리에 딱 박혔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마태는 영어로 이제 메이트가 되겠죠. 메이트를 알파벳 보이는 대로 읽는다면 마태가 될 텐데요. 메이트는 이제 친구라는 의미도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마태가 히브리어로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지팡이는 3번째 다리로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도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도구, 돕는 존재가 되겠다 해서 이렇게 마태라고 지었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의 진짜 메이트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뭐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실 계획이신가요? 제 모토가 수익의 기회가 줄 때는 수익 열매를 따먹자. 그리고 중기, 장기 종목이라 하더라도 중기를 단기처럼 매매하지 않은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한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파도를 타듯이 파도의 꼭지점에서는 매도를 해서 수익을 따먹고 또 파도의 저점에서는 매매하는 이러한 중기를 단기처럼 매매하는 전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뭐 금요일부터 사실상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설 연휴 때를 대비해서 어떤 전략으로 좀 시장에 접근해 봐야 할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설 연휴를 기점으로 한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원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이번 주 자체가 이제 거래일이 3거래에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따른 변화를 주기보다는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고요. 다만 설 연휴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제가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생상품 시장. 2월 기준 옵션 만기가 결국엔 14일인데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주는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접근을 하시되 다음 주 목요일 개장과 동시에 혹시나 우리나라 증시가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롱 포지션이 되겠죠. 선물시장에서는 지수 상승에 베팅을 하는 것과 동시에 결국에는 주식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종목이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식에 대해서 접근을 계속해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1월 30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엇갈린 흐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8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711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점으로 하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 쏟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2%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 전에 LG화학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3% 하락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중에 변동성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시총 5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시장 흐름 함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5위권에 올라왔습니다. 셀트리온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1만 2,500원에 출발하고 있고요. 5위권에 올라오면서 현재 장 출발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7%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그래도 4만 5천원대 이탈하지 않았고요. SK하이닉스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1%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현재 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오늘 6위권에 내려왔습니다. 0.5% 하락세로 출발을 하는데요. 이 LG화학 작년 영업이익이 2조 2천억 원 가량으로 전년 대비해서 23% 하락세입니다. 그러나 현재 외국인들 10거래 연속 계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37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오늘 2% 넘는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오늘 철강주들 대부분 강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7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가 이제 9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13만 8천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데요. 기관들 3거래 연속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위권에 삼성물산 올라왔습니다. 11만 9,500원에 거래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엇갈린 흐름 가져갑니다. 코스피 하지만 하락폭 크지 않습니다.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1포인트 내린 2181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2%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712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바이로메드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외국인들 2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0.3%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만이 오늘 1위권 현재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하지만 사실상 이 상승폭 크지 않습니다. 0.14% 상승하면서 72,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젠 오늘 1% 가까이 빠집니다. 72,200원 선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CJ ENM이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최근 상승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씩 쏟아지는 모습인데요. 현재 21만 3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포스코캠텍 0.8% 빠지면서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6위부터 10위까지 9위와 10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로 출발을 합니다. 메디톡스 오늘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51만 7,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펄어비스 오늘 0.5% 빠지는데요. 현재 19만 4천원 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랜만에 빨간불 켭니다. 어제 2% 넘게 하락했죠. 88,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코오롱 티슈진 소폭 상승하면서 이제 39,000원대 회복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원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동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원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기업입니다. 특히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에 있어서는 민간 사업자 중 매출액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794억 원, 영업이익은
1억 원으로 흑자 전환 기대감이 팽배합니다. 다만 1분기와 4분기가 전통적 비수기임을 감안한다면 결과는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2016년 그리고 2017년 각각 영업 손실이 68억 원 그리고 2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오히려 흑자 전환된다라고 하는 점은 주가 상승에 분명 긍정적인 모멘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업종은 통상적으로 하향산업으로 여겨지죠. 출산율 하락으로 서비스를 소비하는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인데 객관적인 통계 결과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2017년 기준 고등학교 사교육 시장은 5조 원에서 5조 7천억 원, 오히려 14%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 참여율은 기존의 49.2%에서 55%로 5.8%포인트 증가하였고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 또한 4.9시간으로 약 30% 증가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는 결국 사교육 시장은 우려와는 달리 현재 지속적인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요. 이러한 사교육 시장의 성장이 결국 메가스터디 교육과 같은 기업 가치의 제고에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 온라인 시장은 전체 시장 중에서도 성장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동사의 경우 패스 상품 출시를 통한 단가 인상 그리고 온라인 교육 참여율 확대로 인한 학생 수 증가가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은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4,081억 원, 영업이익은 27% 증가한 601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특히 고등 부분에서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14.7% 증가한 3,056억 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가의 우상향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중요한 가격대가 약 31,000원입니다. 지난 11월 말이었죠. 당시에 찍었던 고점이 이 가격대였는데 31,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이 가격대에서 지지만 해준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의 매수 우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대량 매물 또한 나오지 않은 만큼 메가스터디 교육은 오히려 지금처럼 약간 눌림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매수 가격을 현재 가격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은 우선 4만원, 손절 가격은 27,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세실업입니다. 한세실업은 글로벌 패션 기업입니다. 원사 구매 이후 이를 협력업체를 통해 생산하거나 해외 아웃소싱을 통해 부자재와 함께 해외 법인으로 송출하고 해외 생산 법인에서 만들어진 원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4분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4,486억 원 정도 수준이 전망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한 86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일본이나 유럽계 바이어 비중이 현재 7% 수준에서 3%포인트 증가한 10% 수준의 비중이 올해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의식하는 일부 바이어들이 중국향 수주 물량 축소에 관심이 높아 제한적으로 한국 기업들에게는 반사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 속도가 짧아지는 추세에 있죠. 효율을 높이기 위한 생산 라인의 변경도 시도하고 있고 자동화 공정 적용을 통해 소규모 오더 물량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끝없이 시도를 하고 있는 만큼 한세실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OEM 방식은 브랜드 가치는 제고하면서 생산 단가를 낮추고 이를 통한 합리적인 경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한 가지 경영 방식입니다. 그래서 해당 방식을 토대로 한 산업 성장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점은 한세실업의 경영 활동이 그리고 경영 환경이 꽤나 우호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동사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1조 8,379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4% 정도 증가한 736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실적 개선이 완만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관의 매수세도 꾸준한 만큼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은 전 고점 수준 중요한 가격대가 22,300원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가격대를 10월 초에 한번 찍고
올해 들어서 약 2번에 걸쳐서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후로 눌렸지만 우리가 흔히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22평선 위에 여전히 안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하게 되면 22,3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만 돌파를 한다면 저는 추세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27,500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19,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증권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증권회사입니다. 기타 키움 또는 미래에셋 등에 비해 고객의 수와 자산 총액 등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2.7% 하락한 409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지난해 주식시장 하락에 따른 자기 매매, 트레이딩 부분이죠. 해당 부분에서의 손실이 매우 컸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증권회사가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되는데 첫째가 바로 트레이딩, 자기 매매입니다. 이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지난해 국내 증시가 매우 좋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단순하게 삼성증권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증권사, 심지어 자산운용사 모두가 결과는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브로커리지, 결국 수수료이고요. 세 번째가 IPO, 신규 상장입니다.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부분과 신규 상장 부분에서 다른 기업에 비해 비교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증권회사의 입장에서 자금력이 큰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금액별로 계층을 나누게 되면 1억 원 이상은 우리가 매스층, 그리고 10억 원 이상을 하이넷월스, 그리고 100억 원 이상을 울트라 하이넷월스라고 부르는데 동사의 경우 1억 원 이상을 보유한 매스층이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는 기타 경쟁 회사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인과 동시에 이러한 매스층을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수수료 수익은 매우 크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결국 회복이 될 겁니다. 현재 시장 또한 완만하게 회복을 하고 있는 만큼 지난해 자기 매매 트레이딩 부분에서의 손실도 충분히 만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증권 증권회사죠. 결국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결국 국내 증시입니다. 국내 증시가 오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이 예스가 되면 아마 증권주 대다수가 움직이게 될 건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올해 증시는 매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변수, 외생 변수였죠. 크게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었는데 많은 이들이 아는 것처럼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리스크 프리라고 할 수 있는 예금과 적금은 물론이고 채권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집니다. 채권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높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리스크 프리, 일반적으로 확정 수익이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큰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대규모 자금들이 채권 시장으로 많이 이동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확정 수익률이 기대된다는 점, 그게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국내 증시가 오히려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주식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현재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투자자들에게 공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미국은 분명 그렇습니다.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도 완만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무역 적자를 축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분명 시행 중입니다. 결국 미국은 현재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대중에게 공표한 만큼 아무래도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꽤나 큰 안정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리 인상률 또한 0.25%포인트 수준이죠. 예전 FRB 의장이었던 그린스펀이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베이비 스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경제는 물론 실물경제의 타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매우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공급된 유동성, 특히 M2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유동성을 회수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시행된 한 가지 정책, 테이퍼링을 조금 더 완만하게 최대한 그 충격을 줄여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에 따라서 금리 인상은 매우 점진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물 경제 좋습니다. 지난해 10월 비록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 증시, 세계 증시 자체가 폭락을 했지만 이제 거기에 따른 충격은 어느 정도는 분명 만회를 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자금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죠.
현물 시장이든 선물 시장에는 계속해서 유입이 됩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이 매우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결국 자금 조달 비용 이상의 수익이 기대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인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반드시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 삼성증권이 매우 큰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트폴리오에 증권주를 편입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매우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증권 우선은 목표가는 38,5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3만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소개를 해주신 메가 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는요. 고등학교 사교육 시장이 14% 정도 증가를 하고 있고 또 4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함께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만나본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과 함께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만나본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 증시 상승과 함께 수혜를 볼 수 있고 또 1억 원 이상의 보유 고객을 10만 명 돌파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주마태 대표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모트렉스가 되겠습니다. 동사는 자동차 및 공조기기 AS 부품 판매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서 내비게이션 등 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인포테인먼트는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죠. 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여 현재 현대 기아차의 신흥시장 내비게이션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모트렉스 주가는 스마트카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 국영 이동통신업체인 차이나 유니콤과 중국 자동차 커넥티비티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알리바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텔레매틱스 기술을 적용하여 중국 스마트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번 2019년 국제전자박람회 세스에서 자율주행 관련 핵심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제품들을 선보였으며 유럽과 일본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긴밀한 협업을 논의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화물차, 고속버스 등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모트렉스는 카메라 영상인식 기술을 차량 내부로 확장해 졸음운전 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동사에서 개발한 제품은 기존의 블랙박스 제품과 달리 전방 카메라가 외부 영상을 처리하는 한편 후방 카메라는 운전자의 졸음운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ADS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기술은 일반 승용차보다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큰 고속버스 및 화물차 같은 대형 차량의 필수적인 제품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게 모트렉스 측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도부터 판매되는 차체 길이 11m를 초과하는 모든 대형 버스에 ADAS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동사의 판매 신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채는 47%로 낮고 유보율은 5,175%에 이르는 듯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는데요. 기술적인 흐름을 보자면 작년 10월과 12월에 쌍바닥을 잡고 상승으로 돌려 세운 후 1단계 도약을 하였고 2단계 뜀박질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 바 지금이 매수 적기라 판단됩니다. 현재가 기준으로서 1차 매수를 하는 게 좋겠고요. 2차로는 21선 4,500원 선까지 빠진다면 2차 매수를 감행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6,200원, 손절가는 3,9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인데요. 2002년 설립된 하이비전 시스템은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초소형 카메라 모듈의 생산 및 시험 검사 시스템의 개발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가운데 2012년 2월에 코스닥에 상장하였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영상 처리, 로봇 정밀 제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영상 처리를 요구하는 다양한 테스트 검사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요. 2008년도부터 도래한 스마트폰 시장으로 인해 사업 호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보유한 기술력을 응용한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3D 프린터 분야에 진출하여 다수의 3D 프린터를 시장에 출시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는 고속으로 고품질의 대형 출력물을 3D 프린팅할 수 있는 고속코어 쉘 광중합형 대형 3D 프린터 개발에 성공하여 산업용 3D 프린터 시작을 선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사람이나 사물을 입체 형태로 인식할 수 있는 스마트폰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스마트폰의 TOF 방식, TOF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 약자거든요. 이 TOF 방식의 3차원 센싱 모듈 탑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TOF는 적외선과 같은 빛이 피사체에 도달했다가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심도를 계산하고 3D를 구현하는 게 골자인데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도 인식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폰에 TOF를 접목하는 건 처음인데요. 손안의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에 3D 센싱이 접목되면서 AR, 증강현실 및 VR, 가상현실 서비스와 게임 등의 활성화도 예상되는데 앞으로 TOF 방식의 3D 센싱 카메라 모듈이 채택된다면 동사의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도 지속될 것입니다. 지금 내재 가치 대비 과도하게 하락한 지금이 매수 적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가를 매수가로 제시를 드리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 8,2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롯데정밀화학이 되겠습니다. 중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한 종목 선택인데요. 동사는 1964년 설립된 한국비료공업이 시초입니다. 울산에 마련된 제조시설에서 염소 계열, 셀룰로스 계열, 암모니아 계열, 전자재료 계열 등의 정밀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삼성그룹에서 롯데그룹으로 적을 옮기면서 염소 계열 ECH는 에피클로로히드린이라고 하거든요. 이 ECH 부문 살리기에 집중을 했고 해외 정밀화학사들이 원가 상승 여파로 공장 가동률을 낮추면서 공급 과잉 기조가 완화된 것이 호재로 작용하여 2017년도에 처음으로 1,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성장세는 지난해에도 계속되어 2018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3,017억 원, 영업이익은 2,107억 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 순이익 면에서 전년 대비 100% 이상의 호실적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은 사실상 무차입 경영 기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차입을 자제하며 내실을 키워온 동사는 ECH, 가성소다, 메셀로스 등의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데 일부 외부 환경에 따라 수익성이 좌우될 수 있는 구조라는 약점도 있습니다. 기초 재무 체력을 잘 닦아 놓았기에 신사업 진출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가를 매수가로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56,400원, 손절가는 41,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본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자율주행차 최고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기도 합니다. 세스 2019 때 참여를 하면서 좀 주목을 받았었죠. 함께 추천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만나본 하이비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3D 인식 스마트폰 최대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함께 이 실적 개선 함께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을 2배 이상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나볼 특징주는 이츠한불입니다. 중국의 업체와 함께 이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강세 나타냈는데요. 27,350원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이청호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호재성 기사가 하나 떴죠. 275억 원 규모의 제품 공급 계약 체결인데 동사 매출액의 약 11%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나왔는지 조금만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월이죠. 1월에 동사가 지금 중국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화장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주 타겟이 되는 시장은 중국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매우 좋은 결과를 연초부터 이뤄냈기 때문에 한편으로 올해 실적에 대한 매우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동사 같은 경우 주가가 꽤나 바닥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며칠 전 1월 23일이었죠. 장중에 9%나 상승하면서 주가의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재도 있고 주가의 반등도 나오는 이러한 시점, 이러한 시점에서 동사를 조금 더 눈여겨보고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종목은 동국제강입니다. 예비 타당성 면제 소식과 함께 오늘 철강주들 사실상 대부분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주판태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29일 정부가 발표를 했지요.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의 핵심 이제 도로와 철도 건설인데요. 이제 24조 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발표됐는데 철강, 철도 등 이런 관련 업종이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동국제강은 25년째 이어져 오는 그런 노사 문제, 평화적으로 임금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주가에 지금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예타 면제 사업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바 지금 오늘 지금 3.5%의 상승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8,570원 그리고 중기적으로 본다면 9,150원까지 상승이 예상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은 저항대가 되므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3, 4% 이익을 생각하면서 8,570원에 매도를 염두하시고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9,150원까지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인데요.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 상황이고 인터넷 전문은행 사실상 최근에 도전장 내밀면서 기대감 받았는데 불확실성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청호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하락폭은 크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키움증권의 예로 들면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1쿼터 실적 우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국내 증시입니다.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증권주의 움직임은 주가 상승이 되든 주가 하락이 되든 나타나게 될 건데, 제가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우 좋게 보는 이유가 국내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그리고 국내 지수, 즉 코스피 지수와 해당 종목 간의 민감도를 의미하는 베타 계수가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된 종목들 중에 가장 높을 겁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2.16이라고 하는 베타 계수 수치가 나오는데요. 이게 뜻하는 것은 코스피가 만약에 오늘 기준 1% 올라간다, 그러면 동사의 주가는 2% 정도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루 이틀은 의미가 없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1년 정도를 본다면 코스피 지수가 만약 10% 오른다라고 하면 동사는 기본적으로 21.6% 정도는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오히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불확실성, 1쿼터 실적에 대한 우려, 이것은 일시적인 요인밖에 되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또한 비록 약간의 악재는 있지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눈여겨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랑풍선인데요.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2017년에 이 미승인 심사가 나기도 했었거든요. 네, 오늘 상장 첫날인데요. 지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랑풍선은 여행업과 관련된 회사이고요. 여행 상품 기획 및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 오늘 37,000원대 지금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런 흐름이라면 상한가에도 도전해 볼 수 있겠지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1,700억대에 이루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시가총액 2,000억까지도 갈 수 있는 흐름이라 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원래 그 공모 예정된 공모 희망가가 15,500원부터 19,000원이 제시되었었는데 지금의 가격은 2배 이상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로 접근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15% 또는 20%까지 상승 여력을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현재 지금 좀 진입을 해봐도 될까요? 사실 첫날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진입을 하신다면 지금 단계에서 25% 이상의 상승이 왔을 때 상한가를 노려보고 접근하시는 방향이 좋겠습니다. 이 가격대에 계속해서 머무른다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조심성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골드스탁 이창원 본부장, 그리고 마태 투자그룹 주마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부사장님 어떤 정보 보고 계십니까? 일단 바이로메드입니다. 바이로메드 투자 포인트는 신약 개발의 꿈에 가장 가깝게 다가선 바이오 벤처 기업이죠. 아마 우수한 그 파이프라인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임상 디자인으로
기업 가치 레벨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보시면은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미국 최초로 유전자 가해 임상 시험 승인으로 인해서 어떤 위상이 오르고 있는 바 선도 기업인 바이로메드 역시 가치가 레벨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 및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 중에 있고 주가도 상승 추세에 있어서 역사적 최고점이 30만 3,800원에 대한 돌파를 기대하게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동사는 바이오와 천연물 소재들을 활용한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으로서 주된 사업 영역은 바이오 의약품 사업, 천연물 의약품 사업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수한 파이프라인 확보에서 성공 가능성 높은 임상 디자인, 아마 기업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개발 제품을 보시면은 DNA 기반 기술, 치료 유전자와 전달차가 결합된 DNA 치료제로서 근육 주사를 통해 체내에 전달되어 효율적으로 치료 단백질을 생산하는 의약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제품을 보시면 VM202가 있는데 VM202는 바이로메드 고유의 DNA 치료제 기반 기술인 PCK의 HF 치료 유전자를 결합한 DNA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신혈관계 질환과 신경계 질환 등에 대한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죠. 첫 번째 보시면 이제 DPN,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인데 현재 임상 3상을 미국 내 25개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하반기에는 결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FDA로부터 첨단 재생의학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PAD가 되겠는데 당뇨병성 허혈성 족포계양 치료제가 되겠죠. 당뇨병으로 인해서 다리 아래로 내려가는 주요 동맥 또는 미세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미국 내에서만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당뇨병성 궤양 환자들이 450만 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 내 궤양 치료에만 약 9조에서 13조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에도 약 8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7월 말일 기준으로는 85명의 등록 환자 중에서 18명에게 약물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루게릭병 ALS죠. 근위축성 측사경화증 치료제인데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동사는 ALS 대상으로 미국 FDA로부터 피기의약품으로서 지정받았으며 품목 허가 심사 기간을 단축시켜줄 패스트 트랙 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1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현재 임상 2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CAD, 허혈성 심장 질환 치료제인데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연간 20조 원의 치료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1, 2위 사망 원인을 차지하는 질병으로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임상 2상이 진행 중이며 현재 환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 VM202에서 VM206 항암 치료 백신이죠. 허발현 유방암 치료제로서 한국 임상 2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항암 보조제인 VM501인데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여서 중국 임상 3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미국 최초의 유전자 가해 임상 실험 글로벌 선두기업은 에디타스가 일단 임상 신청을 승인했죠. 아마 희귀병 망막 질환 치료제로 10만 명 중 두세 명의 어린이를 발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유전자 가해 임상 수임으로 인해서 우리 글로벌 선도 기업인 바이로메드가 한층 더 레벨업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 및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 중인데 올해 들어서 외국인은 3거래일을 제외하고서는 대량 순매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투신이나 연기금도 일단 어떻습니까? 순매수로 전환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상을 보면 역사상 최고점인 30만 3,800원 돌파를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월봉 종가이들은 26만 7천원,
이미 아마 오늘 이러한 주가가 유지되면은 아마 내일이 월말인데 월봉으로서도 아마 최고치가 될 것 같고요. 주봉상의 최고가는 27만 4,400원. 아마 오늘 잘하면 주봉이든 월봉이든 아마 돌파할 것 같은데 이러한 어떤 상승 추세에 있어서 저는 일단은 역사상 최고점 근처인 목표가 30만 원, 손절가는 24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로메드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다시 상승 전환됐습니다. 0.04% 상승하면서 84포인트 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등락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77선까지 내려왔다가요. 9시 23분에는 85선까지 올라섰습니다.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계속 등락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오늘 중국 증시 개장 상황까지 움직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과 기관만이 매수합니다. 오늘 금투 쪽에서 좀 사고 있고요. 외국인들 오늘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225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요, SK 하이닉스가 현재 상승 전환됐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1% 가깝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0.68% 상승하면서 73,9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74,000원 선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점점 더 하락폭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0.4% 하락하면서 45,3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강합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이제 5위권까지 올라왔고 21만 4천원 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LG화학 이 하락폭 키워갑니다. 오늘 장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37만 2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여전히 분식 회계로 인한 이슈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 넘게 하락하면서 38만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번 주에 40만 원 선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현재 38만 8천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포스코 오늘 2% 넘는 강세로 흘러갑니다. 7천원 오른 27만 5,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철강주 대부분 강합니다. 네이버가 이제 9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자리 지켜내고 있는데요.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13만 7,5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삼성물산 현재 하락 전환됐습니다. 0.4%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63% 상승세로 흘러갑니다. 오늘 상승폭 점점 더 키워가고 있는데요. 715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작이 저점입니다. 711선에서 출발을 했다가요. 9시 32분경에는 15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상승세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삽니다. 73억 원가량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들 15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 개인도 소폭 매수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강합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 넘게 상승하면서 73,900원에 흘러갑니다. 신라젠도 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하락세였지만 현재 상승 전환됐습니다. 0.7% 넘게 상승하면서 71,400원 선까지 올랐고요. 바이로메드도 오늘 상승세 이어갑니다. 어제 2%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 추가 상승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7만 2,3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장 초반에는 2% 가깝게 빠졌습니다. 현재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0.3% 하락하면서 52만 3,300원에 흘러갑니다. HLB 0.67% 상승세 나옵니다. 74,9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과 코오롱 티슈즈는 여전히 빨간불 켜내면서 흘러갑니다. 88,200원 그리고 코오롱 티슈즈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39,15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하락합니다. 0.11% 하락하면서 1,116원 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어떤 정보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 바이오 종목 중에서 그 현재 ST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뭐 주가들 전체적으로 보면 IT라든가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낙폭과대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을 하고 있죠. 역시 이제 ST팜도 어떤 낙폭과대주, 그러니까 신규 상장돼서 한 번도 못 올라간 종목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하락한 이후에는 그 2018년도에 영업 실적이 좀 저조했죠. 이 영업 잘 나가더만 500억, 600억씩 이익 나던 게 마이너스 132억 이렇게 적자를 내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왜 이렇게 크게 이제 적자가 냈냐 하면은 ST팜에서 이제 길리어드사, 이제 글로벌 제약사죠. 길리어드사의 C형 간염 치료제에 그러니까 신약 API, 원료의약품을 좀 공급하고 있었는데 C형 간염 치료제가 이제 과거에는 치료가 잘 안 됐었는데 여기서 길리어드사에서 만든 C형 간염 치료제는 일단은 한 몇 번, 한두 달 먹으면 이제 완치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약이 좋아갖고 안 팔리는 바람에 매출액이 이제 줄어들면서 거기서 주문량이 감소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너무 좋아도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를 하는 좀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것이 이제 너무 한 곳에 이제 많이 의존했던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싶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ST팜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개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 이외에 그 밖에 이상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제품도 한 5개 정도 되죠. 그런 거 이외에 가장 또 주목할 수 있는 게 올해 이제 새로운 그 RNA 치료제 관련된 그 올리고 뉴클레오티드라는 그런 새로운 물질이 있습니다. 이거에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올해 이제 새로운 신약이 이제 글로벌사에서 이제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작년에 뭐 미국의 FDA 허가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이제 3위량의 그 생산량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공장을 갖고 있는 거죠. ST팜으로서는 현재 전 세계 1, 2위 하는 그 기업들이 캐파가 다 차서 어쩔 수 없이 이제 ST팜에도 주문이 들어오는데 결국 ST팜에서도 그 많은 그 글로벌 제약사의 그 올리고 신약에 대한 그 API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T팜을 주목하는 올해의 키워드는 실질적인 적자에서 이제 벗어나서 어떤 안정화 취하는 그 재무구조와 그리고 올리고 신약 공장 가동률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의 관계 그리고 신약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가동되면서 어떤 단계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이 올해 ST팜의 전반적인 그 주가의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현재로서는 주가가 많이 밀렸죠. 많이 밀린 거는 그 이외에 가장 좋은 또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반등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으로서는 뭐 지금 현재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8,500원 이렇게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팜에 대해서 투자 의견 함께 해주셨는데요. 최근 바이오 종목이 좀 뜨겁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뭐 좀 하락세였는데 주신 네이처셀도 상승세 나오고 있거든요. 바이오 종목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바이오 중에서도 이제 차별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올해는 줄기세포에 관련된 이런 것 또한 한 이슈가 이제 뜨거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기세포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장이 파미셀이라든가 네이처셀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뭐 올라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올해도 역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뭐 줄기세포라든가 그리고 이제 신약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많이 올라간 거는 약간 배제하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새롭게 주목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바이오주도 편승을 완전히 전체로 하는 것보다는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것으로 하면은 올해도 꾸준하게 바이오는 괜찮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장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조금 매수, 기간 조금 매도로 일단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수급을 그렇게 살펴보면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30일에 시작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미국 법무부가 전날 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중국 통신장벽의 화해를 전격 기소한 것이 미중 무역 협상의 결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측 같은 경우는 외교부 성명 등을 통해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억압을 멈추라면서 즉각 반발하기도 했고,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화해 사건과 무역 협상은 별개의 이슈라며 선을 긋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투자자들한테 좀 불확실성을 작용하기 때문에 미국장에서도 좀 영향을 받았고, 우리 장에서도 조금 코스피가 주춤주춤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요. 주춤주춤하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 테마주들 좀 난입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유한국당의 2월 2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3파전이 예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교안이라든가 오세훈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원래 주식의 그 기초 그 부분하고 상관이 없는, 이게 이제 사진 한번 찍었다든가 현황 확인 지연에 엮여서 움직인 것들이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매매하는 건 필요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황교안 전 총리 출마 선언에 황교안 쪽 테마주가 부각이 됐다면, 오늘은 홍준표 전 대표가 오후 2시에 출판 기념회에서 출마 선언을 공식화할 계획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오늘 아침에 갭을 좀 관련 종목들이 갭을 좀 띄었죠.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도 내일 오후 1시에 출판 기념회 예정으로 야권 인사들에 대한 테마가 좀 부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에 두고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들, 중국의 5차 신규 판호 발급 예정으로 텐센트가 또 포함이 되는 등 대형사가 연달아서 좀 발급을 받은 데다가 발표 간격이 좀 빨라져가지고 우리나라 게임주들도 발급 대상에 포함될지가 좀 주목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게임주들도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공개될 것이라는 것이 전망이 좀 부각이 되면서 남북경협주들, 특히 아난티를 관광주죠. 아난티를 비롯해서 철도주, 자원개발주, 농업주, 개성공단 쪽 이런 애들도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까지 이렇게 테마 위주로 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 구체적으로 뭔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증시 흐름이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 특히 무역 문제 이슈가 좀 안정되는 거 아니면은 일단은 이렇게 테마주들이 좀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만일에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그리고 또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오늘 장 추천주는 정산애강입니다. 태강실업의 자회사인데요. 배관질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요 사업으로 그 PB 배관제 급수, 급탕, 이런 난방 배관제하고 CPV의 소방 배관제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주로 아파트나 주택에서 배관제를 동관에서 PV 제품으로 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CPV 재관제도 기존 금속관에 대체하는 소방 배관으로 좀 자리매김하는 중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매출이 2, 3년 후에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2017년, 2018년 매출들이 좀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을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340원 현재가 움직이고 있는데 121선하고 21선 중심으로 일단 이평선도 수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평선 수렴하는 과정을 좀 거치고 있고요. 지난 12월 18일에는 수소차 관련으로 엮이면서 좀 이때 좀 악성 매물 좀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다시 이평선도 수렴하면서 특히 21선을 조금 챙겨가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크게 아래로 자리 이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충분히 121선 안착 이후에 2,500원 지난 고점 저항 등을 돌파를 하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될 경우 그 위로 2,75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도 또 열려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는 반면에 자리 이탈이 좀 나오면은 반드시 손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2,500원, 손절가 2,100원, 61선이거든요. 이 자리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